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예슬 강사 라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회차 첫 번째 복원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 부분 진행해 볼 거니까 준비되었으면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온흔들림 공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흔들림 공차 이론 시간에 배웠었죠. 데이텀을 기준으로 임의의 단면 한 곳에서의 차이를 규격화하는 원주 흔들림 공차와 단면이 아닌 부분 전체의 차이를 규격화하는 온흔들림 공차가 있었는데, 원주 흔들림은 단면 한 곳만 측정한다고 해서 화살표 하나를 기호로 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온흔들림은 온전하다의 온자를 따서 원통 범위 전체를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범위를 표현하는 화살표 두 개를 연결해서 기호로 써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제에서는 온흔들림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끼워 맞춤에서 헐거운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끼워 맞춤은 헐거운 끼워 맞춤과 중간 끼워 맞춤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지금 문제처럼 끼워 맞춤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호의 세트들이 어떤 끼워 맞춤인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축 또는 구멍 중 한 곳을 H를 기준으로 두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H를 기준했을 때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문제에서는 헐거운 끼워 맞춤을 물어봤으니까 답 찾아보시면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3번, 이번에는 중간 끼워 맞춤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보기들 보시면 H가 기준으로 되어 있죠. 암기팁 띄워놓고 1번 보기 보시면은 K는 알파벳 순서로 봤을 때 J 다음에 K가 나오니까 중간 끼워 맞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4번 투상도 문제가 나왔는데 평면도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3D 형상이 주어진 경우는 천천히 하나씩 투상해보면 되는데, 먼저 왼쪽을 기준했을 때 이런 일자의 선이 보일 거고, 사실 이것만 알더라도 왼쪽 선이 일자로 그어져 있는 보기는 2번밖에 없으니까 답 2번인 게 확인됐죠? 답은 2번 체크해놓고 계속 그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곽 형상을 따줄 건데, 가장 바깥쪽 부분 선을 따라서 그어주시면 이런 형상이 나올 거고, 가운데 부분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 가장 윗부분 선 표현해주시면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5번 제조 공정에서 표면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어봤는데, 거칠기 가공의 미실시를 뜻하는 기호는 동그라미가 있는 기호니까 답은 1번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보기 4번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4번은 거칠기 가공을 하지 말라는 기호가 아니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이겠죠. 차이 정리해 두시고요. 이해되었으면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베어링 기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하지만 다른 전체적인 기호에 대한 설명을 2025년 2회차 첫 번째 복원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표만 띄워놓고 정답 찾아보시면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7번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가공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가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교재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그중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 이 표를 기준해서 정답 찾아보시면 4번 브로칭 가공 해주시면 되겠네요. 8번 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나사의 표현에 따른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초록색 표기와 같이 제일 왼쪽에 좌라는 표현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오른 나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9번 기하공차에서 위치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기하공차는 크게 모양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그리고 흔들림 공차로 분류할 수 있고, 이번 문제처럼 공차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차들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외우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흔들린 공차는 기호가 특이하니까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고요. 위치 공차는 위동대라고 해서 위치도, 동축도, 대칭도 외워주시면 좋고, 자세 공차는 각도와 관련된 공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모양 공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위치도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 위치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도면 제작에서 선들이 겹치는 경우에 우선시해야 되는 선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이 문제 외순절 중무치라고 외워주기로 했었죠. 보기에서 외형선은 없으니까 다음은 3번 수문선 해주시면 되겠네요. 11번부터는 기호설 과목으로 준비했습니다. 11번은 블록 브레이크의 제동 동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블록 브레이크 이런 느낌으로 생겼었죠. 동력 H는 PV로 구할 수 있었고, 회전력 P는 마찰계수 뮤 곱하기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힘 Q로 구할 수 있었죠.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구해주시면 3kW 해서 답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 다음과 같이 정보값들이 주어졌을 때 베어링의 수명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어링의 수명시간 L은 시간과 회전수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고, 시간은 회전수에 의한 수명을 먼저 구한 다음에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회전수에 의한 수명부터 구해볼 건데, 볼 베어링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지수 R값에 3 넣어서 구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값 가지고 위식에다가 넣고 시간값으로 환산해 주시면 17,066시간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3번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 핀 전체가 두 갈래로 되어 있는 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할핀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볼트 등에 결합시켜서 회전 방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4번 마찰차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과 같이 평마찰차를 밀어붙이면 약 몇 마력으로 힘을 전달시킬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마력의 단위는 잘 출제되지 않고 있지만, 동력을 물어보는 김에 마력도 한번 상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당 유형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동력 H는 PV로 구할 수 있고, 회전력 P는 마찰계수 뮤 곱하기 Q로 구할 수 있었죠. 다음 속도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 V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속도 V는 6만 곱하기 파이 d n으로 구할 수 있었고, 값 넣고 구해주시면 8.5m/s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위식에다가 V값 넣고 동력값 구해주시면 684.4W라고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는 마력의 단위를 물어봤으니까 마력값으로 환산해 주시면 0.93ps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다음과 같은 외팔보에서 하중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 고정단에 생기는 최대 전단 능력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굽힌 모멘트와 비틀린 모멘트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상당 모멘트 해석을 통해서 응력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단 능력을 물어봤으니까 전단 능력 공식으로 풀어줄 건데, 여기서 T는 굽힌 모멘트까지 고려한 상당 비틀린 모멘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상당 비틀린 모멘트 T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모멘트 m값은 힘 곱하기 거리로 구할 수 있었고, 정보값들 넣고 구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토크 T는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굽힌 모멘트와 비틀린 모멘트 값 넣고 상당 비틀린 모멘트 값 구해주시면 4.0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밀리미터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전단 응력 공식에다가 상당 비틀린 모멘트 값 넣고 응력 구해주시면 20.47메가파스칼 해서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6번 평기호에서 모듈과 피치 그리고 피치 원지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조금 특이한데, 먼저 외경값을 줬으니까 외경 D5는 피치 원지름 D 더하기 이 모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 주어진 모듈과 피치 원지름 값을 이용해서 외경값인 280이 되는 보기를 골라보면 모듈이 5, 피치 원지름이 270인 1번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1번이라는 거 이미 정해져 있지만 피치값 계속 구해보시면 우리 피치 곱하기 이수 z는 파이 d와 같다 라는 공식이 있었죠. 정보값들 넣고 피치값 구해주시면 15.7 해서 답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7번 V벨트의 유효장력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벨트에서의 장력은 속도가 10m/s 이상인 경우에 속도에 의한 부가장력 mv 제곱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긴장측 장력이 주어졌으니까 긴장측 장력과 유효장력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이해 볼 거예요. 공식 적어놓고 정보값들 다 있으니까 넣고 유효장력 P2 값 구해주시면 45.75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18번부터는 유압기기입니다. 18번은 게스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유압기기에서 부속기기 중 하나인 실은 고정 부분에 사용되는 게스킷과 운동 부분에 사용되는 패킹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럼 정답 찾아보시면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왔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릴리프 밸브는 이렇게 물었어요.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릴리프 밸브는 안전 밸브라고도 불리는데 보통은 펌프에서 작동 부분으로 나가는 관 중간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 주게 될 거예요. 기어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정답 찾아보시면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20번은 추각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추각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다이어프램 추각기 보시면 이렇게 자그마하게 생겼는데 가운데 고무 재질의 얇은 판막이 있습니다. 여기 막이 위쪽 기체와 아래쪽 유체가 섞이는 걸 방지해주고 압이 높아지면 추각기 쪽으로 유체가 들어오면서 압을 낮춰주게 될 거고 압이 낮아지면 추각기에 들어있던 유체가 공기압에 밀려 나가면서 압이 낮아지면 추각기에 들어있던 유체가 공기압에 의해서 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압을 맞춰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프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형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다이어프램이라는 말은 추각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다이어프램이 횡격막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다른 기기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1과목 해설 마무리해봤고요. 다음은 2과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